2010년 5월 22일 한 프로그래머가 피자 2판을 시켜 먹었습니다. 대가로 지불한 건 비트코인 1만 개, 당시 40달러,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피자 2판이 1조 5천억 원이 된 것입니다.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다루기 시작했고, 텍사스는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금처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마지막 남은 역전의 기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투자 세상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돈을 다 벌었을까요? 코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손실을 봤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에서 고3 때부터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해서 22살에 비트코인 3개, 약 3억 8,800만 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코인 시장에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누군가는 자산을 불립니다. 저는 이 차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잃은 사람과 버는 사람 무엇이 달랐는지 이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 답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찐러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3개 갖고 있는 친구 지금 만나러 왔는데, 이게 조금 제가 현타가 오네요. 지금 저도 비트코인 갖지도 않은데, 근데 이 친구가 옛날부터 사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억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이 번 돈이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부모님 도움 1도 없이 이거를 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04년생이고 네. 04년생이면 몇 살이죠? 원래 나이로 하면 22살. 자영업을 6년 동안 하고 있는 그냥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원래 저번 주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하필 근데 저희가 촬영하자고 했던 날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게, 진짜 비트코인을 본인이 지금 100% 돈으로 지금 한 거예요? 지금 그쵸, 거기 조금 더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면 거의 한 4억 정도 아니에요? 사업이 좀 안 되네요.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가격이 얼마죠? 1억 3천. 1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1억 3천이긴 한데 뭐 저는 가격을 거의 안 봅니다. 거래소를 거의 안 들어가요. 저는 진짜 100% 다 사업 소득으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비트코인만 모았어요. 잠깐, 지금 22살이라면서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23년도부터 모아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했다고. 그쵸. 학교 생활하면서. 여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예요? 네. 근데 저는 학교를 코로나 네. 때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막 뭔가를 하는 활동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 전 체육대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수학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조금 못한 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다 똑같은 시기 지났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영업이 커요, 계기가. 사회초년생 분들도 회사 들어가고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나도 재테크 해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시기가 빨랐었던 거죠. 들어오는 소득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고등학교 때 저는 알바 했을 때도 대견스럽다고 사람들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고등학생 알바가 너무 다들 되게 하네요. 열심히 해요. 저도 제 친구들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알바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중3 이제 끝나갈 때쯤 제가 피팅 모델 알바를 했었어요. 온라인 이런 거구나. 그때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공부해야지 무슨. 저는 이제 공부를 부모님에 의해서 중단하게 된 그런 케이스. 그건 뭐죠? 제가 외동딸인데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실망감과 얘는 공부로 투자할 가치가 없는 애구나. 그거 너무 종소리 완전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 바로 사업을 했어요? 성과가 났어요, 그러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온라인이 완전 호황기를 맞았잖아요. 네. 그때 딱 시작한 거. 그니까 조금만 상품 열심히 올리고 하니까 이게 막 팔리는 거. 네.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유행했을 시기 있잖아요. 근데 유행은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 때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바로 돈이 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의미 있는 돈 이렇게는 처음엔 아니었고, 와 진짜 이게 물건이 나가서 돈이 벌리기는 하네. 알바보다 더 괜찮았었던 시기가 이제 1학년 때였고, 위탁으로만 하면 이제 마진이 안 되니까 잘 팔리는 상품들 위주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입하면서 팔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주변 친구들은 생각이 뭐가 좀 달랐어요? 저는 그냥 학교 생활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아예 없었고, 전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나 진짜 3년 동안 밥 혼자 먹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왔거든요. 약간 자발적 왕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왔어요.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나는 지금 이 온라인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잘 정착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재테크 잘 시작해보자, 이게 제일 컸었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게 좀 컸었어요. 친구들도 저 같은 사람 본 적 없을걸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각자가 가는 게 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진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성인이 되면 제가 한 선택에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좀 뭐라도 내 밥값은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뭘 하면서 살 사람이 될까? 그 고민이 약간 진짜 세게 왔어요. 저희 집도 완전 다 극티셔가지고 네. 잘 돼도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잘했으니까 잘 된 거, 망해도 너가 그따위로 했으니까 그런 성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딱 말씀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공부 빨리 포기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성인 돼서 먹고 살 만한 걸 찾게 된 거죠. 그 중에 시작된 게 쇼핑몰이었던 거고. 이게 누구 영향을 받으신 거죠? 부모님이 그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님은 아예 사업 쪽이랑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특이 케이스예요. 집에서도. 유튜브 보다가 하신 거예요? 유튜브를 본 적도 있고 저는 그때 이제 온라인 스토어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정보는 얻어야 되고 그래서 한창 2019년도랑 2020년도에 네이버에서 무료 교육을 제공했었어요. 거기서 그 강의를 들어 다녔었어요. 공짜거든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다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 잘하자 이런 게 사실 평범한 루트인데 근데 네. 특성화고의 장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없다. 들어온 애들도 목적을 다 다르게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인문계랑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서로가 하는 선택을 되게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그게 되게 좋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잘 지냈고 선생님들이랑 막 그랬어요. 재테크책 추천해달라고 막 그랬기도 했고 재밌었죠. 자주 오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요즘은 누구랑 보내는 거예요? 저는 거의 혼자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그거 좀 아껴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에 3년을 보내면서 사교육비를 제로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는 나름은 효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차 인생을 사신 아니야, 거예요? 몇 년 차 아니고. 그래서 1회차는 맞죠? 2회차 아닌가요? 아니야. 1회차 아니에요, 1회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경험으로 좋은 회사 들어가 보고 이런 것도 좋을 거잖아요. 아, 저는 이걸로 평생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저는 다 완전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저랑 그렇게 잘 맞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그나마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투자했고 그거 대비 성과가 좀 나오니까 그냥 이걸 선택한 거지 나는 평생 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럼 요즘 고민하는 건 뭐예요? 요즘 고민은 이번에 제가 원서를 썼단 말이에요. 대학교 원서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말에서 연초에 책이 출판이 될 예정인데 그런 것도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이벤트고 점점 이벤트가 많아져요. 근데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유튜브도 해요? 네. 어떤 주제요? 비트코인? 아니요? 아, 비트코인 얘기도 하죠. 약간 자본주의 생존? 같이 한번 생존해보자. 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이 좀 전환이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예요, 다 시작은. 근데 고등학교 때 돈 공부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용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쉬운 책부터 사서 읽었어요. 한 두세 권씩 읽었어요. 똑같은 거.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아예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돈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름부터가 남다른데. 그쵸. 그런데 내용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책이라서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도 제가 읽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의 중요성 이런 거를 좀 일깨워주는? 보통 막 시간 이꼴 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시간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공평하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쓰냐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엄청 좋은 데 쓰시는데요? 좋죠. 네. 저만 쓰는 건 아니고 저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것을 씁니다. 잠깐만, 유튜브 5만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혼자 쓰는 곳인데 약간 제 집 같은 느낌? 거의 여기에만 있어요. 1인 사업가예요? 네, 직원을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온라인 업무니까 그냥 제가 핸드폰 잘 갖고 다니고 잘 확인하고 저는 너무 늦게 경제관념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저 알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나 200만 원 벌어. 나 부자야. 쏠게. 그때 그 네. 당시에
세대 차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벽한 온라인 세대다.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그러네요. 살았고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봤고 이런 세대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다 세대별로 다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비슷해진 것 같거든요. 제 나이 때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팩폭다운 거 같아요.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뭔가 다 한 것 같은. 이제 그거는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마인드의 문제인 거죠. 저도 이런 재테크를 해보니까 완벽한 경험의 영역이긴 하더라고요. 딱 도착해서의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쇼핑몰 업무를 조금 보고 원래는 제가 종이신문을 읽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이 기사를 보기는 해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래 경제에 들어가서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고 이거 뭐지? 하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업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이러진 않고 지켜보는 용도로. 요즘 가장 큰 경제 이슈는 뭐예요, 그러면? 요즘 가장 큰 경제 이슈요? 네.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 내릴 수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뭐 개미 투자자잖아요, 저희는. 그렇기는 네, 하지만 뭐- 금리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내년에 하느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근데 금리가 뭐가 상관 있는 거죠? 엄청 상관있죠. 제가 옛날에 진짜 충격받았던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동산 모임에 나갔었어요. 참 그 부동산 불장 때 아, 부동산도 해봤어요? 한 번밖에 안 해봤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월세 세팅을 해놔가지고 지금 세입자분이 월세로 살고 계세요. 우와, 비트코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 금융투자가 메인인데 선입관을 좀 없애야겠다.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투자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책으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필드에 뛰어보신 분들을 간접적으로도 네. 들어보자 해서 이제 바로 성인이 되자마자 모임에 나갔었고 근데 그때 이제 막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거의 없던 시기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막 이제 올라갈 때였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역전세는 뭐 기본이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데 금리를 모르고 재테크를 하지? 이런 생각 저는 그때 조금 충격. 전 처음에 공부했던 게 그런 것부터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뭐 제가 주식도 아예 안 했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책을 하나 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책에서 알려줬던 게 이제 미국 ETF 투자였던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요?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어요. 거의 다 S&P 500이랑 QQQ에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나오는 말. 그런 얘기 많기는 한데 제가 비트코인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워렌 버핏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제가 워렌 버핏이어도 비트코인은 신경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자산이 그만큼 있는데 비트코인이 1억을 넘든 기존 고인물들한테는 상관이 없죠. 이 비트코인 말고도 지금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의미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제 채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 채널인데 오, 자본주의 생존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그거예요. 부자 되자 아니고 생존만 하자. 원래 시작은 이거를 했었어요. 여기 썸네일 보시면 초보자와 함께 1000만 원 실전 투자 프로젝트 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다 공개하고 10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나눌까 해서 비트코인 사, 미국 주식 사, 국내 주식 이 비율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 1000만 원이 가장 공감 갈 수 있는 시드잖아요. 사회 초년생 입장도 그렇고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남들 하는 거 좀만 안 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전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폴라리스 유진으로서 운영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공개를 해요. 이거를 시작했던 게 4월 4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매주 공개를 하겠다. 4월 7일 때는 885만 원까지 갔었어요. 1000만 원 넣었는데요? 네. 완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이제 물바다였죠. 가서 이렇게 좀 올라주고 점점 좋아졌죠. 가다가 여기서 제가 그때 한창 또 서클을 진입을 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뭐 평단이나 그때의 단가 이렇게 공유를 했었죠. 지금은 이것보다 많이 낮을 거예요.
중간 상황들을 쭉쭉쭉 공유를 하다가 계좌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는 7월 10일 기준이기는 한데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들을 다 공유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있고 좀 리밸런싱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종목에 들어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꼭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거든요. 와, 엄청 떨어졌네. 기회 아니에요, 이럴 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다들 고민하는 게 그거죠. 이게 진짜 기회냐 아니면 아직 하락의 나무만 있냐.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그냥 일 더 열심히 하고요. 운동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되게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는 않아요. 제가 6년 차잖아요. 3년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열정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학교 끝나고 무조건 친구들 인사하고 그냥 바로 뛰어가고. 가서 뭐 택배 싸고 이러는 거죠? 네. 택배 기사님이 오시니까 시간 맞춰서. 그런 거는 찍을 생각을 못 했나요? 그때 있었죠. 친구들이 유튜브 해라. 왜냐하면 여고생 쇼핑몰 사장님? 이거 나중에 너 무조건 쓰인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거 할 여유가 없었어. 그거 하면서 그거 했다?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버 쪽으로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쇼핑몰을 지금까지는 못 키웠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때 제가 생년월일을 가렸어요. 왜 가렸냐면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 받으려면 메일 주소랑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2004년 이 생일이 쓰여져 있으면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가려서 보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고1 때 한 거네요. 네.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돼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죠. 아,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이다. 와, 이때 이거 졸업사진 찍었을 때인 것 같은데. 저 이런 어린 나이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요건 제 친구. 이거 저. 와, 이거 저. 대박이다. 갑자기 추억여행 가게 되네요. 친구들이랑 영상 찍고 학교 다녔을 때. 아니, 이러니까 더 현실감이 안 느껴져. 와, 이거 저 입찰하러 갔을 때. 이때 언제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성인 됐을 때죠. 23년도? 이런 것도 하나 찍어놨어요. 입찰자 영수증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후회는 없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하죠. 근데 다 경험이죠. 실패한 것들이 좀 뭐가 있어요? 그나마 전 실패라고 할 만한 게 부동산? 23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비트코인을 모으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시드를 거기만 안 했으면 세금 없이 1억을 벌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너무 좋은 기회들이 주어져가지고 그래 어차피 부동산도 경험해볼 겸 지금 해보자 해서 그때 하게 된 거죠. 농심 기사 왜 이렇게 많이 써주지? 돈 줬나? 아니, 대표님, 이거 거의 40대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본다고 해서 뭐 투자에 도움이 돼요?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되죠.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에 그런 게 많아요. 언제 사면 좋을 네. 주식 탑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있기는 한데 그 컨텐츠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받아도 그게 모르면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뉴스를 조금씩은 봐줘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실제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무조건 내가 엔비디아 투자 안 해도 되고 내가 TSMC에 투자를 안 해도 요즘 사람들이 얘네 이거를 좀 눈여겨보네 얘네가 또 글을 이렇게 써주네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investing.com이랑 야후 파이낸스 이렇게 두 개. 또 제가 또 비트코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코인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코인리스. 코인은 무조건 비트코인 아니에요? 코인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한 게 거의 없을걸요. 그만큼 알트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저보고 코인 투자하냐? 그럼 저는 코인 투자 거의 안 하고 비트코인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알트를 거의 안 해요. 비트코인이랑 그냥 완전히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값이잖아요. 제 돈이. 그거를 이제 넣는 곳을 제가 정한 거죠. 비트코인은.
대표님 하고 있는 1,000만 원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실제로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저를 좀 수강생 느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딱 단기로 해가지고 지금 물론 제가 그 종목을 얘기한다 해서 거기에 투자해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절대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되게 위험한 거죠. 이렇게 알려준 것만 사면 공부도 안 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제 구독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가. 제가 그때 두산 쪽을 좀 잘 들어가게 된 케이스라서 그래서 두산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도 들어갔고 그리고 은행주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네, 그래도 해지로 나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산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방산을 들어갔었는데 진짜 많이 마이너스고 사람들이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다 QQQ를 하고 싶다 하는데 제가 그나마 그래도 추천했던 게 요즘 IS 계좌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액티브 나스닥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그냥 무조건 그냥 100개의 기업인데 액티브는 자산 운용사에서 파악하고 판단해서 기술이 좋을 것 같고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은 애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그 순위를.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성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성과가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변동성이 더 커지긴 하죠. 그럼 이게 국내 주식은 지금 이제 얘기했던 20% 이렇게 넣은 거네요. 네, 여기 200만 원 매수 원금 보이시죠? 205만 원 정도 넣어서 330만 원 정도 돼요. 중요한 건 네. 미주가 장난 아닐 거다. 좀 많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1% 그렇구나. 마이너스죠. 요즘은 엄청 안 좋구나.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요즘에 들어갔던 게 이렇게 BMNR이나 서클,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이 이제 크립토 관련된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크립토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기도 이제 박살이 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억, 2억 이렇게 하면 변동성을 어떻게 이기지? 그걸 이제 기르고자 하는 거죠. 피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견뎌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면 그 견디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종목 3개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얼마 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얻은 자산에 늘만한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활용일 시점으로 하면 팔란티어를 좀 더 사고 싶어요. 대표님 이런 거 볼 때 뭘 보면서 이거 괜찮겠다 하는 그래서 거예요? 일단 그 기업이 뭐 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가 독점력이 있냐 없냐 얘네를 따라올 수 있는 애들이 있냐 2등이 있냐 보는데 팔란티어는 저는 따라올 애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가게 된 회사고 근데 이게 지금 155달러잖아요. 원래는 204달러였거든요. 네. 최근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팔란티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평단이 93이에요. 나름은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55까지 지금 깨진 상태니까 저는 지금 팔란티어랑 비트마인 트마에는 저 처음 들어. 이거 그래요? 누구한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아니 모르냐? 아니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굴도 하는 회사기도 하고 채굴 회사예요? 네, 채굴을 하면 이게 계속 돌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냉각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기술로 원래는 채굴하는 회사인데 이더리움을 이 회사가 또 사요. 회사 자본으로. 이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평단이 이 정도? 근데 제가 네, 보니까 이건가? 대표님 이거 차트 분석 이런 건 안 하나 보네요. 차트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차트가 이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포지션을 이렇게 가겠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종목을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자산을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기성세대 분들이 내 집 갖고 집 사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대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20대 지금 살아가고 계신 건데. 첫 번째로는 한국인 특일 수도 있는데 약간 집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2030 내 집 마련 이제 끝났다. 이런 기사 쓰는 것도 사람들이 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제 나이대에 지금 당장에 내 집 마련 이런 걸 고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금융자산으로 자신의 자산들을 불려나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지도 않아요. 평균적으로 8사도 10억이 넘는 시대인데 어제 기사 보니까 용산의 5구제곱 26억에 팔렸다. 근데- 이래버리니까 그 사세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들끼리의 경쟁이 또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나 내 집 만들어야 돼. 이거에 완전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시대는 이제 아예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입견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입장으로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걸로 추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 건물주라든지 부자이신 분들은 변동성을 굳이 즐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이 때는 변동성을 경험하고 오히려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을 기다려주려면 그 회사가 혁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에 좀 가치를 높게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혁신이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보는 게 시총 순위예요. 상품 자산까지 들어간. 금이 아무래도 1등이죠. 저는 이 시총 순위를 꾸준히 들어가서 자주 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만 보셔도 여기는 4조 달러거든요. 다른 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어떤 특이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현물 ETF 승인.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24년도 1월에 승인이 됐죠. 두 번째가 저는 이 기업 시총 1위 있죠. 1위로 보면 엔비디아잖아요. 얘를 이기는 순간 이 두 번째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좀 멀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규제가 있지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도 상품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 세상이 과연 올까?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1,000만 원씩 하는 프로젝트는 그거 걸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익만 보고 한 거라면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안 짰을 건데, 제가 최대한 변동성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이제 기성세대들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랑은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예적금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보자. 은행의 배신을 느껴보라고. 그 얘기를 저는 유튜브에 많이 했거든요. 물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왜냐하면 주식, 비트, 도박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죠. 1년 동안의 과정인데 올해 3월 14일 날 시작했으니까 이제 26년도 3월 14일 날 1년이 끝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 얼마가 돼 있든 뭐 마이너스가 돼 있든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벌었으면 번만큼의 금액은 기부하는 콘텐츠로 팔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라서 여기서 건들면 안 되고 얘는 얘대로 또 다시 1년을 갈 거고요. 대사비로 그만큼의 금액을 기부를 할 건데, 그래도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었고, 유튜브 콘텐츠용이고, 그래 우리 20대 초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주식 무서운 거 아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다들 막 인플레이션 하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냥 화폐 가치 하락을 할래 라는 선택과 똑같다고 봤어요. 어쨌든 법정 화폐 중에서 대장이 누구죠? 달러잖아요. 달러도 매년 7.5%씩 가치 하락을 하는데 저는 원하는 10%는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3, 4% 주는 예적금에 한다? 7%씩 떨어지는데 3, 4% 해봤자 마이너스잖아요. 최소한은 화폐 가치 하락은 이겨야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 채널이 생존이 키워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언제 만나죠? 남겨놓을까요? 네,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부를 하는 때 4월? 제가 찾아갈게요. 4월에? 4월 달에. 네. 그러면 저희는 4월 달에 만나는 걸로. 네네네네. 좋아요. 대표님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그냥 출근해서 네. 퇴근할 때까지니까 한 12시간 일하는 건가? 아, 많이 하네요. 주말에도 집에 안 있고 나와서 일하고. 근데 왜 학창 시절에는 왜 공부에 재능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빠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성적표를 딱 이제 보여드렸는데 5% 안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너는 삼성은 못 간다, 대기업은 못 간다, 공부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부인도 그거에 동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의가 됐어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잘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봤을 때는. 주변에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냥 각자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자 뭐가 맞는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시기를 좀 많이 늦춰지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고민을 뒤늦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이 항상 유튜브가 꿈이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그게 8년쯤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취업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가 괴로웠어요. 그냥 돈이라도 좋아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꿈을 돈 주고 사기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는 완전 내 꿈 이런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표들은 있어요. 단기적인 목표들. 그래도 내가 쇼핑몰 해가지고 내 밥값은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작은 목표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이뤄내는 게 항상 힘들 뿐. 저는 그냥 꿈이라고 얘기하면 60살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제적 자유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경제적 자유 한다는 거는 약간 자본주의 은퇴선언 같아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책 읽어요, 보통? 경제나 금융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죠. 소설은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읽어요? 아, 이건 안 읽어요. 이거 뭐예요? 문제집이잖아, 이거. 저도 이제 부동산 하면 경매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사서 읽어봤었는데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전세, 월세 이런 개념도 책이 좀 도움이 돼요? 많이 되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책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읽어보고 그럼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뭐 강의를 따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책이 그냥 가장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돈의 비밀 책도 있고 돈의 속성 있다.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어요? 돈의 비밀에서는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죠. 내 급여는 내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다.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간 거죠. 저도 극티거든요. 너무 저한테 와닿았죠.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버는 월 소득이 딱 이거구나. 희생값이구나. 억울하잖아요. 희생값을 가만히 냅두면 그게 가치가 녹아내린다는데.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읽어보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언제 책 나와요? 12월 말에서 1월 초. 무슨 책이에요? 제 유튜브랑 비슷하긴 한데 자본주의 생존서 같은 느낌. 이거는 알아야 생존을 할 수 있다. 기본 토픽은 그래요. 아, 읽고 싶다. 진짜요? 담는 뭐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도 있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제 세대가 바라본 자산별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 돈 한번 벌어보자 해서 네. 그리고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시급이 거의 한 2천 얼마 가지고 그걸 벌어야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저축을 해서 그게 뭐 늘어나는 안 것도 되니까. 아니죠. 그거 봤을 때. 지금은 내가 예적금으로 뭔가를 불리겠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처음 시작한다면 미국 주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예적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만 원 정도 만들었으면 이걸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테크 할 거면 그렇게 더 빨리 시작하고 실패도 더 빨리 겪는 게 나중을 봐서 좋지 않을까?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걸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반대가 더 위험하지 않나. 같이 하락을 하겠다는 선택이 과연 안전할까? 어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을 믿는다면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봐요. 세상에는 저는 보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상품들을 보면 원금 보장. 그 원금 보장이 아니죠. 지금의 1,000만 원과 10년 뒤의 1,000만 원은 다른데. 근데 이제 숫자가 같다고 해서 그걸 보장이라고 이제 감싸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니까 저는 거기서 은행의 배신을 느낀 거예요.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잔악계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맞을 수 자본주의가 있죠. 나는 맞아요. 괴물 같은 맞을 수 느낌이 있는데 들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생존이라는 키워드만 따라가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저는 그만큼 안 살았으니까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촬영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을까요? 재밌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내가 예적금만 하고 있다면 그래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생존을 하고 싶은 또래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시간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기성세대가 없는 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없는 게 시간이고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로 부자라든지 돈이 많다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면 저는 게임 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시간 부자다라는 걸 잊지 않고 변동성을 조금만이라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인플레이션을 이기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생존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봐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가 땀 흘려 일하고 싶어도 땀 흘려 일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제 바람은 그게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당장은 안 벌어지는 게 제 목표고 제 희망이거든요.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보니까 그럴수록 이제 저의 나이대가 할 수 있는 건 자산을 만드는 것밖에 없죠. 자산이 나 대신에 일하게 만드는 거. 어떨 때는 뭐 저도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쇼핑몰을 하지만 AI가 뭐 자동으로 물건 매칭을 해줘가지고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자본이 아니라 자산을 빨리 만들어서 이걸 굴리는 연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책 이런 거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론 그런 거는 제 출판사분들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좀 더 제 책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책 출판 기념으로 오프라인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책 구매해 주신 분들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또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아, 출판이 네. 있으면 또 그때 네네네. 보고 어디까지 자본주의에 생존하고 있나? 하필 촬영일이 가장 지금 올해 들어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을 때 촬영. 어떤 그 재테크로 있어서 성과만 보고 달려가진 않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시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다음 촬영할 때는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선 시장이. 그러면 또 다음에 보시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대표님 만나는데, 오늘 사실은 정말 비트코인 세계에 모은 것들이 본인이 벌었나를 관점으로 뭔가 파헤치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저도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얘기했었던 돈의 비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끝마치려고 하는데, 돈의 비밀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시간을 파는 방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조직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파는 거, 그게 가장 이 자본주의에서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가치를 따졌을 때는 우리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책 출판이 앞두고 있는데, 또 유진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만날 수 있는 모임들을 제가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가지고 올 테니까 사직남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